제가 이 돈을 받고 싶어서 받은 건 아니지만 애기 엄마가 제게 돈을 보내주면서 절대 경찰에는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했고, 제가 봐왔던 애기 엄마는 절대 사기를 치거나 나쁜 마음을 먹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괜히 경찰에 신고해서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진 않았죠. 그리고 만약 아들 말대로 경찰에 신고하면 재민이는 보육원에 갈 게 불보듯 뻔했기에 그러고 싶지 않았거든요. 우리 때랑은 달라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보육원이라는 곳이 제게는 부정적으로 느껴졌기에 그냥 당분간 맡아서 키우기로 했죠. 그렇게 한 달, 두 달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제 일을 할 순 없었지만 그래도 1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와서 그런지 돈 때문에 일에 쫓기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2달만 아이를 맡기겠다던 재민이 엄마는 1년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았고, 결국 2년, 3년이 될 때까지 제가 아이를 맡아 돌보게 됐습니다. 처음엔 애기 엄마가 연락을 받지 않아 초조하고 불안했다면 1년쯤 지나고 나니 애기랑 정이 들어서 그런지 남편은 정 연락이 안 오면 우리가 키우지 뭐. 애도 순하고 말도 잘 듣고 우리도 애 덕분에 웃을 일이 많아졌잖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곤 했죠. 하지만 저도 속으로 남편의 말에 솔깃하더라고요. 재민이는 제가 여태 맡은 아이들과 다르게 잘 울지도 않고 밥도 잘 먹고 밤에 깨지도 않고 정말 말 잘 듣고 키우기 쉬운 순한 아기였어요. 그리고 아기는 뭐래도 예뻐 보이잖아요? 그러니 2년이 지나니까 저도 초조해지는 마음보단 아이가 예뻐서 막상 보낼 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려온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말대로 아예 재민엄마 연락이 안 왔으면 하는 생각도 종종 들었습니다. 그렇게 애가 3돌이 지났을 무렵 남편과 아이를 데리고 외식을 하고 들어오는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이모님 저예요, 재민이 엄마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3년 만에 연락이 온 사람은 애를 맡겼던 여자였습니다. 아이고 재민이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이제야 연락을 주면 어떡해? 내가 얼마나 기다리는 줄 알아? 세상에, 전화 줘서 너무 고마워요. 나는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았어.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 재민이 얼마나 컸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애 없이 어떻게 살았어 그동안? 죄송해요. 이모님, 제가 너무 늦게 전화드렸죠? 저 이사했어요. 제가 주소 보내드릴 테니까 내일 저희 집으로 아이 데리고 와주실래요? 일이 좀 있어서 3년 동안 연락도 못 드렸는데 제가 식사 대접도 하고 드릴 말씀도 있어서요. 아이 데리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끊을게요. 하고 전화를 딸깍 끊어버리더라고요. 더 얘기를 나누고 싶었고 한 번쯤은 애기 사진 좀 보여달라고 말할 법도 한데 자기 할 말만 하고 끊어버리니 정말 애기를 보고 싶긴 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 아들에게도 전화를 걸어서 내일 재민이 애기 엄마한테 데려다 주러 가. 너 인사 안 해도 돼? 그래도 3년이나 얼굴을 봤는데 너도 애기 이쁘다며 하고 말했더니 됐어, 내 애도 아닌데 무슨. 나도 어쩌다 한 번 본 게 다인데 내가 그 애랑 무슨 정이 들었다고 인사까지 해. 그리고 그 여자도 웃긴다. 1억 주고 2들만 맡기겠다고 할 땐 언제고 3년이나 애를 안 데려간대. 하여간 여자들이랑 믿을만한 게 못 된다니까. 엄마, 혹시라도 그 여자가 1억 내놓으라고 하면 무조건 다 써서 없다고 해. 알겠지? 하면서 투덜대더라고요. 그렇게 마지막 날 밤을 재민이와 함께 보내고 저는 날이 밝자마자 바로 재민이 엄마가 알려준 주소로 아기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제 아기도 많이 컸고 더 이상은 저를 볼 일이 없겠구나 생각을 하니까 가는 내내 눈물이 나더라고요. 슬펐지만 그래도 아기는 친엄마 손에서 키우는 게 맞기에 마음을 비우고 그
그 주소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이 사치라는 걸 전부 그 집에 도착해서 알게 됐죠. 저는 집 앞에서 아이를 안고 가며 재민아, 이제 할머니랑 헤어지면 할머니 못 본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엄마 말씀 잘 들어야 돼. 알겠지? 할머니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너무너무 미안하다. 나중에 우리가 커서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땐 지금보다 할머니가 더 잘해줄게. 라며 아이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집 앞에 서서 벨을 눌렀고 딸깍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3년 전보다 살이 수척하게 빠진 재민이 엄마가 오셨어요 하면서 저를 반겨줬고 제가 아이를 넘겨주자마자 애기 엄마가 펑펑 울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서는 들어오세요. 제가 식사 준비했어요. 지금까지 왜 연락을 못 드렸는지,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말씀드릴게요. 하면서 저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죠. 그렇게 같이 밥을 먹으려고 자리에 앉았는데 그때 누군가가 또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잠시만요. 제가 금방 가서 문 열어주고 올게요. 하며 아기를 안고 나간 그때 갑자기 문 밖에서 쾅 하는 소리가 나면서 야, 문 열어, 문 열라고 라며 웬 남자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너무 놀란 저도 애기 엄마를 따라 나갔고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서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여기에 있어? 뭐야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눈을 동그랗게 뜬 사람은 바로 제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아니, 그건 내가 물을 말이다.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이냐? 왜 남의 집 문을 두드리고 그래? 아니, 그리고 내가 여기 온 건 또 어떻게 알았어? 재민이랑 인사 안 한다고 해서 애기 엄마한테 데리고 왔는데 나 따라온 거야? 하고 물었더니 아들이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가운데에 서 있던 재민이 엄마는 제가 오라고 했어요. 들어와. 뭐해? 전부 말씀드려야지. 내가 말할까? 하고 이해 못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제 앞에 벌어질 엄청난 얘기들을요. 아들은 터벅터벅 집 안으로 들어왔고 애기 엄마는 재민이를 안고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이 엄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이모님, 아니, 어머님, 재민이 이 사람 아이입니다. 제가 일찍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라는 황당한 말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흥분한 아들은 너 미쳤어? 무슨 개소리야? 엄마, 이 말 믿지 마. 재민이가 내 애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야, 너 만약 저 애가 내 씨가 아니면 어떡하려고 이러는 거야? 네가 한 말 전부 책임질 수 있어? 책임질 수 있냐고! 난 도저히 네 말을 못 믿겠으니까 당장 친자 검사하고 친자라고 확인되면 그때 다시 얘기해. 인연이 어디서 구라를 치고 있어, 씨. 너 만약 저 애가 내 애가 아니면 나 절대 못 참아. 당장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콩밥 처먹일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알겠어? 하면서 집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키운 아이가 제 손주, 아니, 제 아들의 아이라니. 저는 멍하니 앉아있었고 제 앞에 앉은 재민이 엄마가 어머니, 저 사람도 오늘 알았어요. 죄송해요. 제가 미리 얘기했어야 했는데 도저히 용기가 안 나서 말씀 못 드렸어요.
근데 제가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가 없어서 아이를 낳고 나서도 도움을 받을 곳이 없었는데 저 사람을 만나면서 어머님이 아기 봐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걸 알게 됐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어머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 사람도 자기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그동안 말을 안 했거든요. 실은 저 사람이랑 헤어진 지는 좀 됐어요. 저도 헤어지고 나서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고 혼자 아이를 낳았으니까요. 근데 아이를 낳고 짧은 시간이지만 혼자 키우면서 저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도저히 아이는 제 힘으로 못 키우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어머님께 재민이 맡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편지를 써서 사실을 알리려고 했는데 도저히 재민이 생각이 나서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만약 저 사람 아들이라는 것을 밝혔는데 이혼하지 않고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면 저는 평생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 재민이 아빠랑 다시 잘해보고 싶어요. 하지만 저 사람이 자기 아이라는 걸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저 하는 데까지 해보려고요. 친자 확인 검사서도 저 사람한테 보낼 거고 그 외에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 다 해볼 거예요. 어머니,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사람 다시 제게 돌아올 수 있게 저 좀 도와주세요. 라며 제 손을 잡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모든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며느리가 한 명이고 손자라고는 없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둘이 됐고 생각지도 못했던 손주가 생기니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게 사실이라면 제 아들이 지금 며느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긴 셈인지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민이 엄마, 지금 내가 너무 당황스러운데 나한테도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지금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 재민이가 이제 새돌인데 그럼 우리 아들이 바람을 피웠고 재민이 엄마를 만나서 애까지 낳았다는 건데 나 지금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내가 아들이랑 얘기 좀 해볼게.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요. 라고 말을 하고 그 손을 뿌리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사실을 물었고 아들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부인을 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그때 잠깐 눈이 돌아가서 걔를 만난 건 맞는데 그 애가 내가 아닐 수도 있다니까. 진짜 미치겠네. 걔 완전 또라이 아니야? 어떻게 엄마한테 연락을 해서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지금까지 엄마랑 나 속이고 몰래 아이 맡긴 거 이거 솔직히 범죄 아니야? 엄마,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적반하장으로 지가 흥분을 하더라고요. 한 번도 제 속을 썩인 적이 없는 아들이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정황상 재민이 엄마의 말에 더 귀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아직 확실한 게 친자가 아니라고 결정된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식일지도 모르는 상황을 무턱대고 부정하고 부인하는 아들의 무책임한 모습에 화가 났어요. 너 지금 이거 며느리는 알고 있어? 지금 네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기나 해? 우선 재민이 엄마가 하겠다는 대로 친자 검사에서 결과 나오면 당장 며느리한테 얘기해. 아니다, 지금 당장 며느리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바람 피운 거 정말 미안하다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빌어.
친자가 맞든 아니든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 다른 여자랑 정분난 거, 그게 범죄야. 그러니까 다짜고짜 소리 지르고 내빼지 말고 일단 며느리한테 이실직고나 해! 라며 소리를 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이 모든 사실을 전부 얘기했고, 남편 역시 참을 수가 없다면서 그날 저녁 당장 아들네 집을 찾았습니다. 아들은 저와 남편이 찾아갈 때까지 한마디도 며느리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갑자기 들이닥친 저희 부부의 모습에 오히려 며느리가 눈이 동그랗게 떠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무리 내 뱃속으로 낳은 아들이지만 더 이상 감싸주고 싶지 않았기에 그냥 제가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니 결국 며느리 앞에서 아들은 자신이 한때 바람 피운 사실을 전부 얘기했고, 이 말을 들은 며느리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여자 입장에서 남편이 자기 외에 다른 여자랑 그 짓거리를 했으니 화가 날 만도 하죠. 며느리의 그런 행동을 전 다 이해했습니다. 아들은 그제서야 자신이 끔찍한 잘못을 저지른 걸 깨달았는지 반성과 참회의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그저 잠깐의 유의와 일탈이 이렇게까지 크게 번질 줄은 몰랐던지 며느리가 집을 나가는 상황까지 이어지니 거의 반쯤 정신이 나갔더라고요. 일단 저는 재민이가 내 손주인지 아닌지 그게 궁금했기에 바로 아들의 머리털을 뽑아서 재민이 엄마를 갖다 주었어요. 아들도 정말 자기 핏줄이 맞는지가 궁금했는지 제가 머리털 뽑을 때 별 저항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뒤 재민이 엄마는 저희 집에 찾아와 친자 확인서를 내밀었습니다. 혹시라도 검사가 잘못 나왔을까봐 한 군데가 아니라 무려 3군데에 동시다발적으로 검사를 진행했나봐요. 모두 일치라는 검사서를 보이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이때 저는 속으로는 그 사실이 반가웠습니다. 제가 그토록 바랬던 손주가 그동안 애지중지 키운 재민이었다는 사실이 기분이 나쁠 수가 없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사실이면 멀쩡한 제 아들내외 사이가 파탄나는 건 기정사실이었기에 좋아할 수도 그렇다고 나빠할 수도 없었습니다. 일단 재민이 엄마는 저희 아들과 살림을 합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합치지 않는다면 재민이를 앞으로 안 보여주겠다고 반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실을 전부 알게 된 며느리는 바로 저희 아들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성적이고 냉철한 며느리 성격상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이기에 저랑 남편은 겸허히 받아들였어요. 아들은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울면서 사과를 했지만 끝까지 쳐다보지도 않고 외면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들이 그렇게나 좋아하던 며느리였는데 한순간의 실수로 이렇게 사이가 파탄나니 한동안 술만 먹고 넋이 나간 상태로 살더라고요. 당연히 유책 사유가 모두 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며느리가 원하는 조건대로 큰 위자료를 주고 이혼을 했습니다. 사실 아들은 재민이가 자기 친자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도 부득부득 며느리와 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혼을 할 때 합의가 아닌 재판으로까지 끌고 갔어요. 어떻게 해서든 이혼만은 막고 싶었는지 안간힘을 썼지만 오히려 나중에 재판을 통해 결혼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재민이 엄마와 바람이 났었던 게 밝혀지고 결국 파멸로 이르게 되었죠. 일이 이렇게 되자 아들 역시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며 재민이를 자신이 양육할 것임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모든 게 전부 3개월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 당시 제가 너무 신경이 곤두서서 3개월 만에 살이 10kg가 넘게 빠졌고 아들 역시 15kg 가까이 살이 빠졌죠. 그렇게 이혼을 한 후 아들이 재민이 엄마랑 같이 안 살 줄 알았는데 어떻게 둘이 눈이 맞았는지 지금은 혼인신고를 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대신 둘이 맞벌이를 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저희 부부가 재민이를 맡아서 키우고 있습니다. 어차피 3년 동안 키웠기에 제 손도 많이 탔고 육아라고는 1도 모르는 아들과
새 며느리에게 맡기기 불안해서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제 아들은 죽을 죄를 짓고도 다시 가정을 이뤘는데 첫 번째 며느리는 아직도 혼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새 며느리가 제게 잘해주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제 마음속에 첫 번째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다 아들을 잘못 키운 탓이겠죠. 어렸을 때는 말썽도 안 부리고 잘 크더니 커서 저는 이렇게 사고를 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저희 집에 새 식구가 둘이나 들어오면서 식구들은 아무도 아들 전처에 대한 얘기나 이전 결혼 생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때때로 첫째 며느리 생각이 나게 되네요. 이 기회를 통해 아들의 전처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들을 잘못 키운 탓이니 평생 저를 원망하며 살아도 된다고, 기회가 된다면 우리 아들보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꼭 행복한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오늘도 저는 손주와의 육아전쟁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맨날 남의 새끼 키우느라 힘들었는데 제 손주라서 그런지 힘들긴 해도 보람이 느껴지네요. 재민이가 어렸을 때는 며느리를 닮아서 그런지 제 아들과 닮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했는데 점점 커가면서 우리 아들을 쏙 빼닮은 게 하나씩 보이더라고요. 오이를 싫어하는 것과 호흡기가 약해 기침을 자주 한다는 점이 아들이랑 꼭 똑같더라고요. 그러니 더욱 정이 들고 아들 키울 때가 생각이 나 가슴이 뭉클해질 때도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이 아이를 돌보면서 제 손주일 거라는 생각은 상상조차 안 해봤는데 며느리가 일을 나간 사이 제가 손주를 보고 있으니 참 아직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아이만큼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밝고 건강하게만 자라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사연을 듣는 분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비난을 하신다면 그저 부모인 제게 손가락질을 하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을 준다면 우리 아들이 벌을 받더라도 재민이만큼은 무탈하게 자라나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속 시원하게 익명의 여러분들에게 저희 집 가정사를 털어놓으니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네요. 참 사람 인연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게 어이가 없지만 다른 거 다 떠나서 저런 천사 같은 손주를 만나게 된 건 어찌됐든 행운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저희 아들이 잘못해서 한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만큼 저도 같이 반성하면서 하루하루 살아보려고 합니다.